켄터키주 어느 작은 마을에는 32세의 실리아 애킨슨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인 35세의 제레미 애킨슨 씨가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고 혼자 살고 있던 젊은 미망인이었죠. 그리고 남편을 잃은 뒤 혼자서 바에 취직하여 웨이트리스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운 겨울이었던 1월 달에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의 조사 결과 그녀의 머리엔 어디에 맞은 듯 찢어지고 함몰된 상처가 있었고 전신엔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두부에 난 상처로 인해 사망했을 거라 추정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멍들의 회복 기간이 제각각이었던 것으로 보아 예전부터 폭행을 당해왔던 것으로 미뤄볼 수 있는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집에는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나 도둑맞은 물건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면식범의 소행이라고 볼 수 있었죠. 게다가 주변 가까운 지인과 이웃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리해보자면 그날 저녁엔 시끄러운 말싸움 소리가 들렸다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톰슨 형사는 주변 지인들을 통해 용의자가 될 만한 사람들을 추려내기 시작했고 그중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데이먼 가르시아 씨가 떠올랐습니다. 데이먼 씨는 실리아 씨의 남편이었던 제레미 씨의 가장 친했던 절친이었고 절친이 세상을 떠나자 실리아 씨의 남자친구로 지내고 있었죠. 그래서 톰슨 형사는 그의 집으로 찾아가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톰슨 형사가 만난 그는 35세의 꽤 근육질의 남성이었고 술을 많이 마셔서 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며칠째 면도조차 하지 않았는지 수염도 덥수룩하게 나 있었습니다. 데이먼 씨 되십니까? 네, 무슨 일이에요? 실리아 씨 사망 사건으로 그녀에 대해 여쭙고 싶은 게 있어서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집안에 들어가니 캔 맥주가 TV 앞 테이블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술을 많이 드셨나 보군요. 예, 좀 마셨는데 그게 죄요? 실리아는 좋은 여자였어요.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잘 알았어요. 단 한 번도 남을 무시한다거나 주제넘은 소리를 한 적도 없어요. 제가 만나봤던 그 어떤 여자보다 좋은 여자였어요. 제레미가 죽고 나서 그녀가 잘 지낼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줬다고요. 그러던 중에 사이가 가까워져서 사귀게 된 거고요.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난 그 아름다운 여성의 털끝 하나 건들지도 않았어. 그럼 혹시 그녀의 몸에 있던 멍에 대해 아는 바가 없으신가요? 멍이라고요? 그녀는 항상 덤벙거리긴 했어요. 어디 걸려 넘어져서 부딪힌다거나 하는 게 다반사였죠. 조심하라고 타일러도 고쳐지는 않더군요. 덤벙거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녀가 그런 부류였어요. 아마 그래서 생긴 멍들일 겁니다. 그리고 난 그날 밤에 루이라는 식당에서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그리고 문 닫을 시간인 11시가 돼서 쫓겨났죠. 그 식당 사장한테 물어보시오. 데이먼 씨는 이렇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이먼 씨가 그녀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목격자가 나타나 그 사람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녀는 실리아 씨의 바로 옆집에 살던 38세의 카트리나 스톤 씨였습니다. 제가 그 정신나간 깡패 자식이 실리아를 두들겨 패는 걸 직접 봤어요. 그날 저녁 8시쯤이었어요. 그녀 집에선 또 고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사실 자주 있는 일이었지만 그날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큰 소리가 났어요. 그녀가 너무 걱정됐어요. 항상 다정하고 상냥한 여자였거든요. 그런 짐승 같은 자식과 어울리지 말았어야 했어요. 그 짐승은 실리아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 잘해주는 것처럼 보였지만 항상 똑같은 패턴이 반복됐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날은 평소보다 심했어요.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갈팡질팡하다 왠지 평소처럼 아무 일 없이 지낼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았는데 신고를 했으면 그녀는 아무 일 없었겠죠. 어쨌든 그때 그녀가 걱정되어 옷을 따뜻하게 껴입고 그녀의 집 근처로 가봤어요. 살짝 열린 커튼 사이로 빛이 새어나오고 있는 창문이 보였고 그 창문으로 다가가 서린 김을 닦아내고 안을 들여다봤어요. 그러자 데이먼이 그녀의 멱살을 잡고 얼굴로 주먹을 날리는 모습이 보였고 곧이어 얼굴을 때린 데이먼은 잡고 있던 멱살을 놓으면서 그녀의 뒤통수가 벽 난로 모서리에 부딪히는 게 보였어요. 제가 짧게 비명소리를 내는 바람에 그가 돌아봤고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어요. 부끄럽지만 신고도 하지 않고 도망쳐서 숨어버렸어요. 몇 분 뒤에 실리아 집 문이 쾅 하고 닫힌 소리가 났고 저는 다시 그녀의 집 창문으로 가서 안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그녀는 이미 목숨이 끊어진 것처럼 바닥에 쓰러져 움직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실리아 씨의 다른 이웃집 여성인 58세의 캐서린 제임스라는 여성의 또 다른 목격 제보를 받고 만나러 갔습니다. 실리아와 남자친구로 보이는 남성과 소리 지르며 싸우는 소리를 가끔가다 들었어요. 그렇게 예쁘게 생긴 여자가 하필 그런 논팽이 같은 남자한테 발목을 붙잡히다니 참 안타깝다고요. 사실 남편도 논팽이나 다름없었어요. 세상에는 이런 불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나봐요. 어쨌든 그날은 다투던 소리가 갑자기 그치기에 별다른 생각은 안 했는데 날이 밝고 나서 경찰들이 몰려오더라고요. 사실 이쪽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 일만 신경 써서
남일은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니 서로 신경을 좀 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톰슨 형사는 인터뷰한 내용을 경찰서로 돌아와 다시 들여다보며 증언들 속에서 단서를 잡으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톰슨 형사는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자신의 범행을 숨기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용의자를 체포하여 강도 높은 신문 뒤 자백을 받아낼 수 있었죠. 이 범인은 누구이며 어떤 거짓말을 했던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카트리나 스톤 역의 녹음을 도와주신 홍희수님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덕분에 재밌는 경험에서 즐거웠다. 2020년 연애와 결혼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합니다.